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김종인의 어깃장 때문입니다. 김종인 어제 윤석열 후보와 회동을 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동을 해서 이 캠프 구성 조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 윤석열 캠프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종인은 무슨 소리냐, 만난 적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쪽과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킹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지금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에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상당히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대위 구성도 원래 오늘 정도 발표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출발선이 늦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서 상당 부분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현장을 뛰기는 뛰지만 옆에서 스포트하는 이 선대위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인 때문입니다. 자, 김종인 킹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과거에도 소속된 집단과 계속 갈등을 벌였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 2012년 본인이 선거 승리 신화를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공약 개발을 해서 그때 또 경제 민주화 이걸 써먹었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겼다. 본인은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때 좌클릭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제 민주화 전매 특허죠. 또 김종인이 지금 한 40년 동안 써먹고 있는 경제 민주화 그 전매 특허를 또 써먹으니 좌클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반발이 일어났었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또 충돌을 했습니다. 재벌 개혁 방향을 놓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죠. 그렇게 되니 또 김종인이 당시에 출근도 하지 않고 캠프에 출근 않고 이 당무를 거부하는 그런 또 보이콧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후보 시절에 벌써 갈등을 일으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김종인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죠.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 대표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정권을 다오 또 이렇게 또 해서 대표라는 직함을 가져갔죠. 그때 이 총선에서 한석차로 승리를 해서 1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가능했고 또 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이 김종인이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김종인은 그 선거 승리를 이끌고 나서 또 갈등을 일으켰죠. 민주당 안에서 당대표 추대론, 셀프 자가 발전을 했죠. 당대표 김종인 추대론 이것이 제기가 되니 그때 친문 진영에서 반발을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와서 2017년 조기 대선이 벌어지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니 그 탄핵도 김종인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를 하기 어려워졌죠. 그러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또 무슨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안철수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본인이 내각 구성권을 갖겠다. 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가 또 맞지 않아서 결별을 했습니다. 결별을 하고 본인이 또 대선 불과 한 달 전에 대선 출마하겠다. 직접 김종인이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또 한 일주일 만에 접었죠. 그런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2020년에는 또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갔다가 또 어떻게 해서 1년 임기짜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1년 동안 비대위를 이끌다가 거의 어떤 제왕적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었죠.
그러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 때문에 김종인 효과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때는 윤석열 효과였죠. 윤석열이 자기 대권 주자로 막 부상할 때, 그러니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진 보수 중도 유권자들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을 밀어줬기 때문에 후보가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김종인 효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거 승리 신화라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또 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를 막 비난을 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전에는 뭐 공동정부, 그전에는 또 멘토 이렇게 했었는데 안철수와 또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또 떠나면서는 국민의힘을 아싸리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 아싸리판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몫을 차지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도모하려고 윤석열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조간신문들도 지금 진통, 선대위 구성놓고 진통,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3단계 선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아마 김종인에게 뭐 주로가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또, 김종인을 배제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3단계 선대위 체제,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놓고 또 진통을 벌이고 있는데 그 진통을 벌이는 진원지가 또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도 안 된다. 김병준은 과거에 김종인을 상당히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김한길, 민주당 출신 김한길을 본인도 민주당 출신이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 야당 선대위 인선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톱에는 뭐 김종인을 사실상 내정한 것 같다는 것이 세계일보의 시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윤석열의 인선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자, 그리고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의 비문재인 쪽 인사 김한길 영입을 추진을 합니다. 김한길은 그 전에 윤석열이 정치하기 전부터 그 가까운 사이였죠. 자, 그래서 이 김한길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김종인은 사람 몇 명 더해서 통합되나? 이렇게 또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서면 보시면은 윤석열, 김한길 영입 추진의 김종인 몇몇 온다고 국민통합되나? 이렇게 의기장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만 혼자 있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인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껄끄러운 거물급들, 이 김병준, 이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본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반문 빅텐트를 치려고 하죠. 그 김한길까지 데려가서. 그런데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깜짝 카드 이렇게 나오니까 원톱을 원했던 김종인이 이렇게 되면 투톱이 되는 것이죠. 국민통합위원회 따로 있고 선대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때 한강옥, 동교동계죠. 한강옥 영입했다고 통합됐나? 뭐 사실상 그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한강옥뿐이 아니고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까지 캠프에 가담하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서화합 이런 의미가 있었고 DJ와 박정희 화합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걸 또 폄훼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김한길 의견 수렴해서 선대위 구성을 하겠다. 김한길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뭐 김종인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종인은 안 만났다. 김종인은 안 만났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서 인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이준석이 패싱 당한 거죠. 윤석열에게 패싱 당한 게 아니고 이것은 김종인에게 패싱을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종인이 계속 그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이준석도 배제하고 윤석열과 이렇게 서로 뭐 밀고 당기기를 하는 바람에 이준석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도 윤석열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구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 본인은 패싱당해 버렸습니다. 애초 선대위 인선을 논의하려던 윤석열과 이준석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은 이 사무총장직을 놓고 충돌을 했었죠. 그때 이준석이 임명을 했던 그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준석은 밀려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윤석열에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김종인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권성동을 비대위원장 때 복당을 시키면서 김종인이 권성동을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권성동을 이준석이 임명했던 한기호 자리에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 등에 옆에서 당권을 한번 유지해보겠다, 이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조공을 바쳐서라도 김종인을 모셔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아마도 거의 뭐 막내 아들뻘이죠. 이준석을 애송이로 취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그때 경선 국면에서 충돌했을 때, 그때도 윤석열을 따로 만나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노회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 김종인을 예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큰 대권가도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이 김종인 리스크는 개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는 김종인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을 것이다. 장관 자리 몇 개, 이런 것까지도 내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역할 문제,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공천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관측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건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게 오히려 김종인이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것을 말끔히 어떻게 정리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김종인이 등판을 한다면은, 실제로 등판을 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또 하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김종인을 잡을 수 있는 천적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또 이재명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33년 숙적 이해찬, 김종인 마지막 승부 펼쳐나, 이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988년에 이 총선 때 김종인이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구에 출마를 했죠. 그때 맞상대가 이해찬이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에게 졌죠. 그 이후로 김종인은 이 지역구 선거에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 비례대표, 전국구만 이 보수, 진보 막 넘나들면서 5번이나 하는 그런 진기록을 세운 인물이죠. 여야 선대위, 총괄지휘, 대선 막후 대결 가시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악연이 있습니다. 이해찬 13대 총선 관악을에서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되니 이 이해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김종인은 본인이 민주당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대표, 비대위 대표, 선대위원장 이것을 같이 맡고 있을 때 이해찬을 공천에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짠하고 돌아왔죠. 자, 그래서 그 일 때문에도 김종인은 친문과 또 멀어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하면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나오면은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또 상황 대결이냐, 노정객들 게임. 자, 여의도 경험이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 말입니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후보들, 윤석열, 이재명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죠. 영선 후보들의 대결이 노정객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보들에게 조명이 집중돼야 하는데 상황들, 파워게임으로 국민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 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지금 다급한 입장이죠. 그래서 뭐 김종인이 등판하든 안 하든 이해찬이 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위험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호남에서도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기사입니다. 호남마저 미지근, 박스권 갇힌 이재명, 출구가 안 보인다. 자, 호남에서 지지율이 박스권 6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금 KSOI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호남에서 이재명이 58.1%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20.1%.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지지가 60%를 밑돌아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한 70%선은 나와줘야 되는데 58%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신 윤석열이 20%대 올라있어 이것도 상당히 뼈아프다. 이재명에게 미지근한 호남 민심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때 경선에서 강주 전남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이낙연에게 이재명이 졌죠. 자, 뭐 이런 분석은 한겨레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실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노무현, 문재인 대선 승리 방식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그래서 2002년에 노무현 또 2012년에 문재인이 호남에서 받은 표는 90% 됩니다. 90%대 몰표를 가져갔죠. 그런데 다만 2017년에는 이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60%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인기가 있을 때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20%대를 가져가는 바람에 한 60%대를 받아서 가까스로 승리를 했죠.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가까스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40% 정도 전체 받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도 아니고 지금 TK, 어정쩡한 TK 후보죠. 안동이 고향이지만은 성장은 계속 성남에서 했기 때문에 TK 후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의 그 방정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 민심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조건에 지금 이재명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석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그 와중에 이 내부의 리스크, 김종인 또 이준석 뿐이 아닙니다. 홍준표. 최근 홍준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그래서 내부의 세 사람의 리스크를 뛰어넘으면 윤석열은 대권 가드가 활짝 열린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